1단원이 3학년 1학기 과학 1단원은 물질의 변화하고 화학 반응식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물질의 변화부터 보면은 물질이 변화하는 거는 크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리적 변화하고 그 다음에는 화학적 변화하고 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물리적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가 않고 뭐만 변합니까? 모양이나 상태 등 결국에는 뭐냐면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배열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배열. 그러니까 분자든 이온이든 얘네 원자든 얘네들의 거리가 가깝던지 아니면은 멀어지던지 하는 배열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외력에 의해서 컵이 깨진다 또는 종이가 접어지거나 잘라진다, 음료수 캔을 찌그린다. 그 다음에 상태 변화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이 경우는 이제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경우고, 그 다음에 김이 서린다. 이거는 뭐가 뭘로 변하는 거야?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죠. 그죠?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경우고,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되는 거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상태가 변해도 원래 물질이 갖고 있는 본래 성질 자체는 안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산은 중학교 1학년 때 나온 내용인데, 잉크가 물속으로 퍼진다. 향수병에 막에 열어놓으면 향수 냄새가 퍼져버린다. 즉 분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고, 그 다음 용해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일종의 확산이에요. 그러니까 입자, 용매 입자 사이로 용질이 섞여 들어가는 혼합되는 거를 용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설탕을 물에 녹이면은 용해가 된다. 따뜻한 물에 코코아를 녹인다. 즉 원래 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 자체는 전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 변화에서는 화학 결합이 끊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화학 결합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입자의 배열, 거리 이런 것들만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새로운 물질로 변한다 라는 거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화학 결합이 새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과 빛이 발생한다. 이 반응 뭐라고 합니까? 연소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양초가 탄다, 종이를 태운다, 가스가 연소하면서 열과 빛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는 앙금 생성 같은 경우에는 이온끼리 결합하는 거예요. 이온 간 결합. 그래서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에 질산납을 넣으면은 노란색 앙금인 PbI2 아이오딘이나 납이 생성이 된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보면은 뭐 발포종을 넣으면은 기포가 발생을 하거나 달걀 껍데기하고 묽은 염산 또는 식초가 반응하면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는 뭐 철이 녹슨다. 이 반응 뭐라고 하냐면 산화라고 해요. 과일이 있는 것도 산화, 김치가 씌어지는 것도 산화예요. 그 다음에는 깎아놓은 사과의 색이 변한다. 이걸 갈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산화 또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돼요. 이런 것들처럼 성질이 변해버리던지 아니면은 아예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는 반응은 뭐라고 그런다? 화학 변화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질 변화에서 입자의 배열 변화를 보게 되면은 물리 변화는 아까도 계속 설명을 했지만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중요한 게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다. 즉 분자의 배열, 즉 거리만 변해요. 거리. 그러니까 근데 저게 꼭 분자만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자로 되어 있는 물질도 있고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들도 존재를 한다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온, 원자 이런 것들도
예,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온 결정도 있고 원자 결정도 있고 그다음 뭐도 있어요? 금속 결정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기서는 분자라고 나왔지만은 대표가 이제 분자라. 왜 그러냐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로 정의를 하니까 예, 저렇게 정의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분자 말고도 이온도 있고 예, 원자도 있고 금속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종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이 결정의 배열, 거리만 변하기 때문에 예, 물리적 변화는 성질이 안 변합니다. 물질이 원래 갖고 있는 그러니까 분자의 배열,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배열만 변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는 예, 원자의 배열. 왜 그러냐면은 분자는 원자끼리 결합해서 되는데 그 분자 자체가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 원자의 배열은 안 변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뭐가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질량이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분자의 종류하고 개수도 안 변해요. 물질의 성질과 총 질량도 예, 물리적 변화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화학 변화에서는 물질의 성질이 변해요. 즉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는 소리는 본래의 결합이 끊어지고 예, 새로운 결합이 예, 생성이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을 전기 분해를 해주면 물 분자가 분해되면서 원래의 구성하던 예, 수소와 산소 분자로 분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수소하고 산소는 물의 성질을 갖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자, 따라서 변하는 거는 원자의 배열이 변하고 원자의 배열에 의해서 새로운 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분자의 예, 종류도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얘는 물질의 성질이 변해요. 아예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화학 변하고 물리 변하고 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일정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학 변화 전후에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나왔죠. 물질의 총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물질의 총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반응 전후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 자,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개념 속속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은 자, 물질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뭐에 성질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물리 변화고 성질이 변하면 화학 변화 네,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다음 현상이 물리 변하면 물, 화학 변하면 화라고 쓰세요. 철이 녹이 쓴다. 그럼 철이 녹이 쓴다라고 하는 거는 철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예, 산화 F2O3 예, 산화철이 되는 예, 현상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물질하고 결합을 해서 성질이 변해버렸죠. 그러니까 얘는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되고 물에 잉크가 퍼지는 거는 확산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예, 물리 변화죠. 설탕이 물에 녹는 용해 같은 경우에도 예, 물리 변화에 해당이 되고 빈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린다고 해서 음료수 캔의 성질이 변하지는 않죠. 그렇죠? 이것도 물리 변화. 과일이 익으면 색과 맛이 변한다. 색과 맛은 물질의 성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화학 변화. 달걀 껍데기는 탄산칼슘 성분이에요. 탄산칼슘이고 식초 안에는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세트산하고 예, 탄산칼슘이 반응해서 없던 이산화탄소 새로운 물질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예,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화학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현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예, 앙금이 생성되는 건 앙금 생성 반응은
대표적인 화학 반응에 해당이 되고, 새로운 기체가 발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열과 빛이 발생한다. 연소, 대표적인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되고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거는 상태 변화에 해당이 되고요. 상태 변화는 대표적 물리 변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 보면은 이거는 그냥 무슨 상태예요? 분자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가 섞였죠. 그냥 혼합된 것 뿐이니까 어떤 분자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았죠. 따라서 얘는 물리 변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 서로 따로 떨어져 있던 분자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화학 결합이 만들어졌으면은 이거는 화학 변화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뭐가 새로운 분자가 생성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구분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새로운 분자가 생긴 게 없고, 요 2번에서는 새로운 분자가 생겼으니까 없던 분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화학 변화라고 보는 게 맞죠. 그 다음에 5번 물리 변화에 대한 설명은 물, 화학 변화에 대한 설명은 화라고 쓰세요. 물질의 원자 배열이 바뀌는 거는 이거는 화학 변화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원자의 배열이 바뀐다는 소리는 원자가 새로운 다른 원자와 결합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성질이 서로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것도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되고, 물질의 상태나 모양만 변하며 성질이 안 변하면은 물리적 변화, 원자의 배열은 변하지 않으며 분자의 배열만 변한다. 보통 분자의 배열이 변하는 거는 상태 변화가 일어났었을 때 바로 분자의 배열이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변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물리 변화에 해당이 되겠죠.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원자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변하고, 참고로 원자의 개수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모두 다 변하지 않게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뭐가 성립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성립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도 무조건 안 변합니다. 이 원자의 개수와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화학 변화, 물리적 변화 전후로 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대신에 원자의 배열은 변하게 되고 물질의 성질도 같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쵸? 화학 반응하고 화학 반응식. 자, 보면은 화학 반응은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 반응 전 물질하고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는 반응을 바로 화학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을 화학 반응이라고 하고,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는 변하지가 않고 원자의 배열, 그러니까 결합하는 물질이 달라져서 아예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게 계속 중요하게 나오는 이유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수소랑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이 된다. 이 화학 반응식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수소하고 이렇게 결합된 수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수소 분자 2개하고 그 다음에는 산소 원자 2개가 결합된 산소 분자 하나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산소 하나에 수소가 2개가 결합된 물 분자 이렇게 2개로 나눠지게 돼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소가 산소가 돼. 여기서는 수소 결합했고, 여기서는 산소 결합했지만은 산소 수소 결합으로 결합하는 원자 종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지만 화학 반응 전에 수소 원자는 몇 개였어요? 총 4개. 산소 원자는 몇 개? 2개. 수소 원자 몇 개? 4개. 산소 원자 2개. 그러니까 원자 종류 개수가 똑같단 말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 화학식하고 화학 반응식을 보게 되면은 화학식은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를 전부 다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분자를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분자식, 이온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이온식,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그리고 수식을 써주는 것처럼 화학 반응식도 화학식을 이용을 해서 화학 반응을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식은 우리 중학교 2학년까지 원소 기호도 배우고 이온도 배우고 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거 같은 경우는 수소, 물, 산소, 과산화수소. 선생님 여기 동그라미 치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예요? 분자예요, 분자. 얘네들은 분자. 하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는 분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요거 탄소로 돼 있는 건 이거는 원자 결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 원소가 아니라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로만 돼 있는 거 뭐 있어요? 숯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탄소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노란색으로 마그네슘하고 구리, 얘네들은 뭐예요? 금속 결정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꼭 분자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자를 화학식으로 써주면 분자식.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온을 써주면 이온식, 이렇게 써주면 그냥 화학식,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화학 반응식은 나타낼 때 보면은 수식을 나타내 주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은 A 더하기 B가 C가 된다. 즉 왼쪽에 있는 무슨 물질이 반응 물질이 오른쪽에 있는 생성 물질로 변하게 되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수식에서는 우리가 뭐 A 더하기 B는 C 형태로 등호를 쓰지만 얘는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표현을 해줍니다. 앞쪽에 있는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이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 반응 물질에서 얘를 이제 화학식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보통은 다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수소는 H2, H라고 쓰면 안 돼요. 왜냐면 H는 원자하고 반응할 때는 분자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H2, 산소도 O2, 물은 H2O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뭘 맞춰줘야 돼요? 아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뭐라 그랬어?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개수. 그래서 보면은 왼쪽에 수소가 몇 개 있습니다. 여기를 1로 계산을 해보면 수소가 몇 개? 원자 개수로 보는 거예요. 2개. 2개. 맞죠? 근데 여기는 산소가 몇 개요? 1개. 근데 이쪽은 산소 원자가 몇 개? 2개. 그럼 맞춰야 되죠? 그러면 얘가 앞에 개수가 2분의 1이 돼버리면 하나가 되죠. 그쵸? 근데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요, 다 뭘로 써줘야 되냐면은 자연수로만 써줘야 돼요. 양의 정수로만 써줘야 되기 때문에 유리수로는 잘 쓰지 않아요. 따라서 양변에다 뭘 곱해주면 됩니까?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H2 더하기 O2는 2H2O.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맞출 때는 유리수를 써도 되는데 맨 마지막에 써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양의 정수 형태로만, 자연수의 형태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썼다고 틀리게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원래 올바른 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화살표는 실제로 이렇게 변하지만 일종의 등호도 숨어 있는 거예요. 등호의 역할은 뭐다?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가 같다라는 의미로 등호로 등호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는 일단은 반응물이 뭔지, 생성물이 뭔지, 그 다음에 반응물을 이루는 원자가 어떤 원자인지, 그리고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생성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반응물에서 반응하는 분자의 개수가 몇 개고 생성되는 분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반응할 때의 반응물질의 개수, 생성물질의 개수,
그 다음에 당연히 원자의 종류와 개수,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 중요한 게 요거예요. 개수비예요, 개수비. 예, 개수비 앞에 써져 있는 요 숫자. 예, 수학에서 AX는 뭐 BY 이렇게 써 있으면 요 앞에 있는 게 개수잖아요. 그렇죠? 화학 반응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수예요. 그래서 개수비가 1대 3대 2로 반응을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로 나왔어요? 분자수의 비가 1대 3대 2죠. 그러니까 이게 분자끼리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 분자끼리 반응을 한 경우에 한해서는 개수비가 분자수의 비가 돼요. 근데 중간에 하나라도 분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분자가 아닌 이온이나 다른 물질이 원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분자수의 비하고 개수비는 성립을 안 합니다. 알겠죠? 따라서 분자수의 비하고 개수비가 이게 같아지려면 반응 물질하고 생성 물질이 전부 다 무슨 물질 뭐였을 때만 분자였을 때만 예, 분자였었을 때만 개수비가 분자수의 비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가 없는 거는 원자 크기, 모양, 질량,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질의 질량은 알 수는 없어요. 이걸로.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면 모를까. 이 식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화학 반응식, 물질 변화 화학 반응식 두 번째 개념 속속 한번 풀어봅시다. 7번을 보면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 생성이 되는 것 같이 화학 변화가 일어나 반응 전 물질하고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반응을 바로 화학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반응 전에는 수소하고 산소가 있었고 반응 끝나고는 물이 생겼으니까 반응 전에는 수소, 산소, 반응이 끝나고는 물, 서로 전혀 새로운 분자가 생성이 됐죠. 자, 그러니까 원자의 배열이 바뀐 거죠. 새로운 원자랑 결합을 했으니까. 다음에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8번은 어떻게 되냐면은 OXO예요. 자, 그러면은 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때 반응 전후에 분자의 종류하고 개수는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뭐가 똑같아야 됩니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화학 반응식 앞에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개수를 맞춰줘야 무슨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9번. 다음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하세요. 자, 수소하고 염소하고 결합을 해서 염화수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는 거는 반응 전후의 원자 종류 개수가 맞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 전에 수소가 몇 개 있어요? 수소 원자? 2개죠. H2니까. 자, 염소 원자도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러면은 생성 물질 안에서도 수소하고 염소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앞에 2를 붙여주면 수소 2개, 염소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과산화수소가 물하고 다른 걸로 분해가 돼요. 자, 그러면 반응 물질에서 한번 봅시다. 과산화수소 안에 수소가 몇 개 있냐면 과산화수소 한 분자당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가 있는데 얘가 2분자니까 곱해주면 수소가 원자가 4개, 산소 원자 몇 개 있어요? 4개 이렇게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오른쪽을 보면은 물이 2분자가 생겼으니까 생성물질에는 수소 원자가 몇 개 지금? 4개 있죠. H2가 2개 있으니까 그러면 산소 원자가 2개. 그러면 4개를 맞춰줘야 되니까 나머지 여기서 2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써줄 때 2, 5 이렇게 써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소 같은 애들은 이렇게 원자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O2라고 하는 우리 교재 이름처럼 이렇게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탄산 나트륨하고 염화 칼슘하고 반응을 했어요. 얘도 맞춰주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봅시다. 여기 반응 전에 칼슘 몇 개 있어요? 1개 있죠. 오른쪽에도 칼슘 몇 개? 1개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CO3 탄산이온이 하나 들어있고 여기서 탄산이온 CO3도 하나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나트륨이 2개 있고 그 다음에는 염소도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죠.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자, 나트륨이 2개, 염소도 2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결합을 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염화
나트륨인데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예, 2개가 있어야 되니까 ENaCl. 그렇죠? 이렇게 맞춰주면 되죠. 자, 그림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자,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수소가 H2 형태로 있는 거고 산소는 O2 형태로 있는 거예요. 한 분자, 두 분자 반응을 해서 물 H2O가 몇 분자? 예, 두 분자. 네,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은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지금 암모니아 생성 반응식이라 1대 3대 2로 반응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따라서 반응은 OXO예요. 즉,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안 달라집니다. 이거는 화학 반응이고 물리 반응이고 둘 다 동일하게 달라지지가 않게 돼요. 그래야 항상 무슨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바뀌고요. 그리고 이거는 화학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거는 누구의 내용이기도 하냐면 돌턴의 원자설의 내용이기도 해요. 자, 다음에 12번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자, 화학 반응식을 써놨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게 화학 반응식이잖아요. 그렇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은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고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원자의 크기는 모르죠. 여기서. 그렇죠? 배우면 알겠지만 이것만 보면 몰라요.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원 입자수의 비. 그렇죠?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질소 2개, 그다음에 수소가 수소 분자당 하나가 2개, 암모니아 한 분자당 질소 하나, 수소 3개 알 수 있고 당연히 원자 종류랑 그다음에 어떤 비율로 결합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하고 리을이 맞게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탐구 A 마그네슘의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예요. 여기서 물리 변화는 그냥 구불인 거고 화학 변화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를 태워본 겁니다. 그죠? 연소를 시켜본 거예요. 참고로 마그네슘은 금속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따라서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거. 자, XO, XXX예요. 하나 빼고 다 틀렸네. XO, XXX인데 첫 번째 보면은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리는 것은 형태만 변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물리 변화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리면 물리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원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아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자의 종류는 안 변합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리본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기체가 발생을 해요. 즉 이건 꼭 마그네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금속과 염산과 같은 산성 용액이 반응을 하면 뭐가 발생을 하냐면 H2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 나온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산화탄소는 달걀 껍질 같은 탄산칼슘이 산하고 반응을 해야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구부러진 마그네슘 리본과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재, 여기서 타고 남은 재는 뭐가 된 거냐면은 산화 마그네슘이 된 거예요.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이 녀석은 그냥 마그네슘이고 타고 남은 재는 산화 마그네슘이니까 아예 다른 물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속하고 산이 반응했었을 때만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이 산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 여러분들 얘는 이온 결합 물질에 해당이 돼서 금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자, 대신에 물이 생깁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하고 묽은 염산을 떨어뜨린 후에 변화를 관찰을 했대요. 자, 기체가 발생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마그네슘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가. 그 다음에는 나. 얘는 안 되죠. 그래서 마그네슘 리본을 태우면 열과 빛을 내면서 매우 격렬하게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이 반응을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연소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이 생기는데
이 반응은 물리변화, 화학변화 중에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예, 두 원자끼리 새로운 결합을 이뤘잖아요. 따라서 얘는 화학변화에 해당이 되고, 그 이유는 원자의 배열이 변했기 때문에, 또는 반응물질의 화가 생성물질의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줘도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요 밑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제 화학 반응식 맞추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유제 한번 같이 봅시다. 다음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하세요. 단 개수가 1인 경우는 생략하지 않고 1로 써준다. 아마 요 단원에서 여러분들 이제 화학 반응식 만드는 게 제일 이제 고충일 것 같은데, 원자 종류 개수만 똑같으면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봅시다. 왼쪽, 오른쪽 구리 개수가 똑같죠? 여기도 한 개 있고, 여기도 하나 있죠. 그럼 1이라고 써줍시다. 여기 1.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기가 산소가 몇 개예요? 하나죠. 그럼 얘가 산소가 하나가 되려면, 산소 원자가 하나가 되려면 이 앞에서 곱을 해줘야 되니까 개수에 실제로는 2분의 1이 돼요. 근데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닌데,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여러분들 다 양의 정수, 즉 자연수로만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양변에 다 2를 곱해줍니다. 예, 다 2를 곱해서,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요? 2, 1,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리 2개, 산소 원자 몇 개? 2개. 맞죠? 그렇죠? 자, 여기를 1로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모르면 1로 놓고 나중에 맞춰 나가면 돼요. 자, 탄소 1개라고 칩시다. 오른쪽도 탄소 1개네요. 산소 몇 개예요? 원자 2개. 그럼 얘도 1. 예, 이러면은 맞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물이 분해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물 생성 반응식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냥 외워야죠. 2대 1대 2로 반응을 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를 1로 봅시다. 1. 자, 1로 놔버리면 수소 원자 2개. 여기도 1로 놓으면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몇 개예요? 1개.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는 산소, 여기를 1이 돼버리면 여기도 산소 원자가 1개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앞에 개수가 2분의 1이 곱해져야 곱해서 하나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랬죠?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2, 2, 1.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하고 염산하고 반응해서 염화 마그네슘이랑 뭐가 발생했어요? 수소가 발생했어요. 자, 여기 마그네슘 하나, 여기도 마그네슘 하나예요. 그럼 여기다 1 써봅시다. 1. 그럼 여기도 1이 되겠죠. 자, 염소 몇 개? Cl2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Cl은 2개죠. 그러니까 여기 염소 몇 개? 2개. 그럼 수소도 2개, 수소가 2개 되려면 앞에 개수 1. 여기서 개는 여러분들 원자 개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를 맞출 때는 항상 원자의 개수가 맞게,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에 맞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1번. 자, 수소하고 산소랑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은 EH2 플러스 O2는 EH2O 이렇게 되죠. 이런 반응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이나 암모니아 생성 반응 같은 경우 또는 이산화탄소 생성 반응은 그냥 외워두시는 게 기계적으로 그냥 써주시는 게 좋아. 이거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요거는 한번 봅시다. 일산화탄소 일단 화학식으로 써봅시다. 일산화탄소 CO 일단 누구랑 결합한대요? 산소. 여기 써줄 때 분자로 쓰는 거예요. O2. 그래서 뭐가 됐대요? 이산화탄소 CO2 이렇게 됐대요. 자, 그러면 왼쪽에 탄소 1개, 오른쪽도 탄소 1개. 맞아요. 근데 오른쪽에 산소 몇 개야? 2개죠. 오른쪽에 산소 2개니까 왼쪽도 반응 물질도 산소 원자가 2개여야 되니까 이미 여기는 하나니까 얘가 2분의 1이 되면 하나가 돼서 여기도 산소 원자 2개, 여기도 산소 원자 2개가 되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양변에 2를 곱해서 2CO 플러스 O2는 2CO2. 네, 이렇게 되면은 서로 맞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마그네슘하고 산소랑 결합해서 마그네슘 Mg하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화 마그네슘 MgO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마그네슘 하나, 마그네슘 하나. 자, 그러면 산소 원자 1개니까 여기 앞에 원래 뭐가 붙어야 돼요? 2분의 1이 붙어야 맞는데 이렇게 안 써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앞에를 어떻게 해줘요? 다 양변에 2를 곱해서 2, 1, 2. 네, 이렇게 하면은 개수가 맞게 되죠. 그다음 맨 마지막. 자, 탄산나트륨.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탄산칼슘. 자, 여기서 CO3 탄산, 칼슘 하나, 남은 거 Cl2 하나, Na2. 그러니까 나트륨 2개, 염화칼슘 2개. 그러면은 염화나트륨 몇 개 생겨야 됩니까? 원자 개수 같아야 되니까 2개.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내신 쑥쑥. 자, 봅시다. 자, 1번 물질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가 않은 것은 몇 번이 틀렸습니까? 4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설탕이 물에 되는 용해 반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섞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변화가 아니라 바로 물리 변화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 2번. 자, 물리 변화의 예로 옳은 것은 물질의 형태가 변하든가 상태가 변하면 됩니다. 따라서 형태나 상태가 변하는 거 여기서 뭡니까? 종이를 접거나 자른다. 또는 아이스크림이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융해가 일어났거나, 또는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승화가 일어난, 이렇게 형태나 상태가 변하는 경우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물리 변화죠. 김치가 씌어지는 거는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되고요. 메테인이 연소를 하는 것도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물질 변화의 종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하나만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되죠. 몇 번? 5번이죠. 단풍이 들어 나뭇잎의 색이 변하는 거는, 이거는 온도가 낮아지면요, 여러분들 엽록소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파괴되지 않고 안에 남아있던 붉은색이나 노란색 색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풍이 드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평소 때는 엽록소가 너무 진해서 안 보이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엽록소가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변하게 되는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됩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바로 뭡니까? 상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상태 변화는 대표적인 물리 변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건데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하고 옳게 분류를 한 것은, 여기서 물리 변화는 바로 형태가 변하는 걸로 여러분들 골라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물이 끓는다. 이거는 뭐예요? 기화. 그죠? 그 다음에는 채소를 자른다. 이것도 형태 변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빵에 버터를 바른다. 이것도 형태 변화. 이거는 상태 변화. 고기를 굽는 건 단백질이 익는 거예요. 단백질이 열변성되는 거기 때문에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물의 두 가지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하나는 물이 뭐가 된 겁니까? 물 액체 상태에서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졌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된 바로 상태 변화, 기화가 일어난 거를 나타내줬고, 여기서는 물이 수소하고 산소로 쪼개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의 분해죠. 분해는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따라서 1번 틀렸고, 분자 종류 안 변했습니다. 그죠? 상태 변화는 가에서 물질의 성질은 당연히 상태 변화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배열만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7번. 나와 같이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나머지는 다 화학 변화인데 2번 잉크가 물속으로 퍼져나가는 거는 일종의 확산이에요. 확산. 확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물리적 변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뭡니까? 원자의 개수와 종류가 변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냈다. 메테인이 연소한다. 연소는 대표적인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되죠. 철로 만든 대문이 시간이 지나면 녹이 쓴다. 이건 철에 녹이 쓰는 것도 산화 처리되는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되고, 아이오딘이나 칼륨과 질산 납이 반응을 하면 아이오딘이나 납이라고 하는 노란색 앙금이 생성되는 것도 바로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공통점은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다 맞게 되는 거죠. 화학 변화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다음에 10번은 다음은 설탕을 가열할 때의 변화를 나타냈대요. 설탕을 약한 불로 가열하면은 녹는다.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융해 현상이 일어난 거고, 액체 설탕을 더 오래 가열하면 설탕이 타면서 검게 변한다. 스스로 변해버리는 거. 이거는 연소란 말이에요. 연소. 따라서 물리변화, 화학변화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린 거는 몇 번입니까? 5번이 틀렸죠. 융해는 물리변화에 해당이 되고, 이 연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화학변화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은 페트리 접시 가에 길게 자른 마그네슘 리본. 나는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 나는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얘만 산화 마그네슘인 거고, 요 둘은 그냥 아직까지 마그네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구부리는 것은 물리변화 맞고요. 타는 것은 화학변화인 것도 맞아요.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쟤는 산화 마그네슘 이온 결합 물질이고, 마그네슘은 금속이기 때문에 성질이 다릅니다. 가와 나의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모두 기체가 발생을 한다. 기체가 발생을 하는 것은 맞아요. 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발생하는 기체의 종류가 조금 가하고 나가 아니구나. 가하고 나는 둘 다 마그네슘이니까 둘 다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참고로 물이 나옵니다. 물. 그 다음에 나와 다에서 간이 전도계를 대면은 얘는 금속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흘러요. 전기 전도성을 가지는 게 금속의 특징이니까. 근데 산화 마그네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라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겠죠. 자, 다음에 12번. 자, 화학 반응하고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 틀렸습니다.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는요, 절대 질량비하고는 안 같아요. 그러니까 질량비가 성립을 하는데, 이거는 계수비와 다른 별도의 질량비가 따로 성립을 하게 되고요. 이 계수비하고 일치를 하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분자수의 비 또는 입자수의 비, 요것만 성립을 하게 돼요. 이제 뒤에서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 배우면은 기체인 경우에 한해서는 뭐 부피비, 이런 것이 성립을 하게 되지만, 질량비하고 계수비하고 일치는 안 해요. 대신에 별도의 다른 질량비는 성립을 하고, 그 법칙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줘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불러줘요. 다음 13번. 질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이산화질소가 생성되는 반응이래요. 그러면은 질소는 N2죠. 산소는 O2고, 이산화질소는 NO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질소 원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면은 1 놉시다. 여기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럼 2개. 그럼 질소 원자 개수는 맞고, 산소 원자 개수 몇 개? 4개. 그러면은 산소 원자 개수가 4개가 되려면은 앞에 개수가 2가 돼야 2 곱하기 2 해서 4개가 나오겠죠. 따라서 N 더하기 EO2는 ENO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N 1대 2대 2, 5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 보면은 이거는 탈물질이요, 탄소하고 수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탄소하고 수소를 갖고 있는 애들은 연소,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 무조건 뭐가 생기냐면 이산화탄소하고 물 말고는 다른 게 생기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메테인의 연소 반응 보면은 CH4가 EO2하고 결합을 하면 탄소 하나니까 CO2 하나 생기고요. 수소가 몇 개예요? 4개죠. 수소 원자가 4개니까 여기도 수소 원자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수소 원자 4개, 산소 원자는 하나, 둘, 셋, 넷, 4개. 그래서 맞게 되니까 얘가 틀렸죠. 5번이. 여기 물 앞에 개수가 2가 돼야지 맞아요. 그 다음에 15번. 마그네슘하고 산소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답니다. 자, 그러면
마그네슘 여기를 1이라고 치면 여기도 마그네슘 하나 맞아요. 근데 산소 원자 하나, 산소 원자도 여기 반응 물질에도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양분에 2를 곱해주면 2, 1, 2가 되죠. 그래서 2대 1대 2, 4번. 그 다음에 16번. 다음은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대요. 개수의 합을 구하래요. 일산화탄소가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이니까 일단 생성물질의 산소 원자 개수 몇 개입니까? 4개죠. 탄소 원자 개수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탄소 원자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2개. 산소 몇 개? 2개. 그러니까 산소가 총 여기서 몇 개니까? 4개니까 산소 원자 개수가 2개, 여기도 2개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개수 앞에 1.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식은 수소 원자 몇 개예요? 4개. 수소 원자 4개 맞춰줘야 되니까 2. 산소 원자 몇 개입니까? 2, O2라 4개. 2개, 그럼 얘도 2개 맞춰줘야지 산소 원자 개수가 2가 되겠죠? 그래서 2, 1, 2, 1이 되니까 총 합은 6. 예, 이런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을 여기서 옳게 나타낸 것은 틀린 것만 고쳐봅시다. 자, 물 생성 반응식은 여러분들 그냥 외우세요. 2대 1대 2예요. 이산화탄소도 보면은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1이 들어가야지 맞죠? 그 다음에 구리가 몇 개예요? 여기서 2개죠. 그러면 여기 몇 개? 구리가 2개가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마그네슘하고 염산하고 반응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염화 마그네슘에 염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려면 여기 2개가 있어야 수소 원자도 2개, 2개로 맞게 되죠. 예, 맞는 거는 5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어요. 개수비 1대 3대 2입니다. 그죠? 자, 반응 물질은 질소와 수소, 생성 물질은 암모니아. 맞아요. 네, 질소 분자 1개랑 수소 분자 3개가 반응을 합니다. 이것도 맞아요. 자, 반응 전후에 총 분자 개수 몇 개예요? 1 더하기 3, 4개. 반응 후에는 몇 개? 2개. 분자 개수 어떻게 됐습니까? 변하지 않은 게 아니라 했죠. 그쵸? 네, 따라서 반응 전후에 분자 개수가 변하지 않는 반응도 있기는 해요. 화학 반응에서. 근데 모든 반응에서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틀린 거는 바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19번. 수소와 염소가 반응을 해서 이 반응 같은 경우가 반응 전에 분자 개수 몇 개예요? 2개. 반응 후에 분자 개수 2개. 네, 이런 경우가 같은 경우죠. 자, 수소와 염소가 반응을 해서 염화수소가 생성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데, 자, 수소 분자가 지금 1개가 완전히 다 반응을 하면은 염화수소가 몇 개 생깁니까? 2개 생겨요. 그러니까 비율이 1대 2로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항상 같은 비율로 생겨요. 그럼 수소 분자 3개가 다 반응을 하면 몇 배 됐습니까? 3배 됐죠. 그러면 만들어지는 생성 물질도 몇 배 돼요? 예, 3배가 되게 돼요. 따라서 6개가 만들어져야지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염화수소가 6개가 만들어지려면 염소도 몇 개 필요해요? 개수비가 1대 2니까 얘도 3분자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자, 그 다음에 20번. 그림은 어떤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즉 A 원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A가 2개, EA. 그 다음에 얘는 B가 B2 형태로 결합을 해 있죠. 분자로 존재를 하는 거죠. 결합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A, B가 생겼고 얘가 몇 개 생겼습니까? 네, 2개가 생겼죠. 따라서 이거 A2라고 하면 안 돼요. 떨어졌기 때문에 EA 더하기 B2는 EAB. 예, 4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은 자,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그렇죠?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크기하고 질량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다음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2가지 현상을 나타냈대. 유리창이 깨진다. 이거는 물리변화죠. 네, 물리변화에 해당이 되고, 깎아놓은 사과가 갈변이 되는 거는 화학변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 까닭은 물질의 성질, 유리창이 깨진다라고 해도 원래 깨지기 전에 유리하고 성질이 변하지는 않지만 사과가 갈변이 되면 여러분 맛도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나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가 되겠죠. 그 다음에 23번. 자, 그림은 물에 두 가지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하나는 액체 상태의 물이 뭘로 변했습니까? H2하고 O2와 같은, 즉 물의 분해가 일어난 거죠. 근데 얘는 액체 상태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만 한 수증기, 기체 상태로 변했다. 따라서 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물리 변화고, 얘는 분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화학 변화에 해당이 돼요. 즉 1과 같이 변한 까닭은 결국에는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기 때문에 뭐가 변했어요? 화학 반응 전후로 해서 원자의 배열이 변했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뭐만 변했습니까? 반응 전후로 해가지고 분자의 배열이 변했기 때문에 원자의 배열은 변하지가 않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4번. 그림은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자,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과산화수소는 화학식이 수소 2개, 산소 2개가 결합한 H2O2에 해당이 되는데, 두 분자가 분해가 되면 물 분자 2개랑 산소 분자 하나로 나눠줍니다. 따라서 1에서 과산화수소 물 산소의 개수비는 2대 2대 1에 해당이 되고요. 2대 2대 1에 해당이 되고, 개수비는 뭐냐면은 바로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분자 수에 비하고 같아요. 분자 수의 비 또는 입자 수의 비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입자는 근데 원자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분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입자다라고 표현을 해주지만, 통상은 중학교 과학에서는 분자만 물어봐요. 자, 그럼 이제 실력 탄탄 봅시다. 물질 변화의 종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다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되는데, 2번, 즉 물과 에탄올을 섞어서 에탄올 수용액을 만드는 거는 얘는 용해 또는 그냥 단순히 섞어지는 혼합에 해당이 되니까 이 경우는 물리 변화죠. 나머지는 전부 다 화학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구리를 증발 접시 위에 놓고서 가열해 주는 거는, 이거는 구리를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시켜서 바로 산화구리를 만들어내는 이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2번.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을 입자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암모니아 생성 반응식은 여러분들 N2 플러스 3H2는 2NH3 1대 3대 2가 되죠. 따라서 질소 분자하고 한 개가 반응하면 암모니아가 2개 생기고, 그때 수소가 3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수비가 1대 3으로 반응을 하는 거니까 질소 분자 3개가 완전 다 반응하려면 똑같이 3배, 따라서 몇 개가 필요하다? 9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암모니아는 몇 개가 생기겠어요? 똑같이 3배인 6개가 생기게 될 거예요. 개수비는 분자 수에 비하고 같아요. 자, 다음은 두 가지 화학 반응을 나타냈어요. 첫 번째 건 메테인 연소 반응이고, 두 번째 거는 물의 분해 반응이에요. 따라서 메테인 연소 반응은 1 CH4 더하기 2 O2는 CO2 플러스 2H2O가 되고요. 물은 분해하면은 2대 1로 수소하고 산소가 분해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산소 분자는 가에서 화살표 왼쪽에 있으니까 반응물이 맞고, 나에서는 화살표 오른쪽에 있으니까 생성물이 되는 거 맞고요. 가에서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은 1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5가 맞고, 나에서 리을하고 미음은 같은 값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값이죠. 그래서 기역하고 니은이 맞게 됩니다. 그렇죠?